자, 오늘은 의학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원인 불명열, FUO라고 불리는 건데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한 64세 남성분입니다. 이분 딱히 앓던 병도 없이 아주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약 6주 동안 밤만 되면 식은땀을 흘리고 열이 계속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주들한테 감기라도 오맞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이 증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지문이 나옵니다. 온갖 검사를 다 해봤는데도 열이 나는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과연 의사들은 그리고 환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이 미스터리의 한가운데 있는 원인 불명열, 바로 FUO가 의학적으로는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FO라는 개념은요,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던 게 아니에요. 지난 60년 동안 의학이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그 정의도 바뀌어왔거든요. 보세요. 1961년에는 무조건 일주일은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야 FO인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외래 진료가 많아지면서 기준도 훨씬 더 까다롭고 정교해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기준은 뭐냐? 일단 최소 3주는 열이 계속되어야 하고요. 체온을 쟀을 때 38.3도가 적어도 2번 이상은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진 그런 특수한 상황은 아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할 수 있는 웬만한 검사는 다 했는데도 원인을 모르겠다. 이럴 때 원인 불명열, 즉 FUO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웬만한 검사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피검사 몇 번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전열구 검사, C반응성 단백질, 혈액 배양, 소변 배양, 엑스레이. 와, 목록이 정말 끝도 없죠. 그러니까 FU라는 진단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네 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하나하나 다 지워나가야만 내릴 수 있는 정말 길고 고된 과정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FUO 진단에는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CT에 PET 스캔까지 몸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기술이 이렇게나 발전했는데 당연히 옛날보다 원인을 더 쉽게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게 바로 FUO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60년 전하고 비교하면 진단 기술은 하늘과 땅 차이로 좋아졌는데 이상하게 원인을 못 찾는 경우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제대로 자리 잡아서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전 아주 초기 단계의 의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첨단 장비를 들여다봐도 아직은 너무 미미해서 원인을 딱 잡아내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진단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환자가 어디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결핵 같은 감염병이 FUO의 주된 원인일 때가 많고요. 반면에 서유럽에서는 감염이 아닌 다른 염증성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사는지 자체가 진단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도 끝까지 원인을 못 찾았다면 그 환자분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원인을 모른다는 말은 정말 불안하잖아요. 병명을 모르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당연히 굉장히 안 좋은 소식처럼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끝내 못 찾은 FUO 환자들을 오랫동안 추적 관찰해 봤더니 사망률이 8%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낮은 수치죠. 바로 이 말이 핵심입니다. 온갖 정밀 검사를 다 했는데도 원인이 안 나왔다는 건 역설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만큼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병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냥 저절로 열이 떨어지고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열쇠는 과연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핵심 전략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체계적인 접근입니다. 무작정 비싼 검사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환자의 이야기를 아주 세심하게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꼼꼼하게 신체 검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꼭 필요할 때 PET 스캔 같은 첨단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최첨단 기술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의견, 즉 다른 전문가의 시각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다른 병원에서 도저히 원인을 못 찾겠다고 했던 FUO 환자들을 전문센터로 보냈더니 무려 절반 이상에서 진단을 해냈다고 해요. 심지어 진단명을 딱 찾아내거나 혹은 진단은 못했더라도 경험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이 좋아진 경우까지 다 합치면 약 70%의 환자들이 전문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희망적인 숫자 아닌가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온갖 첨단 의료 기술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미스터리를 푸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결국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전문가의 경험과 통찰력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